최근에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카드 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들은 사회 공헌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4분기 카드사의 민원 건수를 알아본 겁니다. 근데 3분기와 비교했을 때 70%가 넘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억지 주장 같은 거 말고 억지 민원 말고 그냥 카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같은 거 다 빼도 1,800건이 넘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던데 민원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였어요, 대부분? 예, 지금 거의 국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쓰게 되는 카드, 예. 사실 금융 현장의 최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느끼는 불편들, 이것을 카드 회사에도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금융 감독 당국 등에 민원을 넣는 건수가 예.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어떤 뭐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나 그 카드 회사의 인과관계, 책임 관계가 없는 그런 문제를 다 빼고 분석해봐도 예. 전년 동기 대비 70%나 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이제 가장 크게 늘어난 민원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갑자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대로 통지를 안 해줬다든지 이를테면 지금 은행의 은행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고 네. 보통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6%인데 카드사 대출 금리는 얼마쯤 될까요? 카드 대출 10% 넘겠죠? 예, 10% 넘는 건 너무 좀 14, 예, 15. 14. 예, 뭐 비교적 근소하게 맞추긴 16. 했습니다만은 19.5%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거의 20% 정도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그 대출 금리는 기간이 그 굉장히 단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얼핏 보면 이자율이 적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연율로 환산해 보면 예. 20% 가까이 이른다는 거죠. 살인적인 금리죠. 예,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가 높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그 현찰을 못 메꿔서 매달 카드 깡 해가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전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00만 원씩 썼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자, 카드 이거 한도를 현금 서비스 한도를 80만 원으로 줄인다. 또 70만 원으로 줄인다. 이러면 사전 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갑자기 부도가 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급격한 금융 환경에 예. 따른 것을 이제 고지를 잘 못했거나 또는 카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금은 금융기관이 압도적인 가배 시대입니다. 네. 금리가 오르고 또 대출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금융기관에 가면 또는 정이 돼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어떤 가배지휘를 활용해서 마구잡이로 제도를 바꾸고 또 사전 통지도 안 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그 고객 무시 행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감정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관리하지 못한 카드 소비자들에서는 파탄, 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안타까운 사정들이 지금 카드 현장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민원이 늘어났다는 게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에 가서 고객들은 거의 감 말고 을 병정 이렇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불만에 대해서 말을 해도 카드사는 그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도 예. 회사가 갑자기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죠. 왜냐하면 카드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은행 같은 데는 한국은행으로서도 그 긴급 자금을 RP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는 예금을 안 받아주잖아요. 네. 그럼 카드사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카드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또 그 금융 채권 회사채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지난해는 레고랜드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갑자기 돌발 변수 강원도 도청에서부터 돈을 못 갚겠다 하는 바람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25% 올라가는데 카드사의 금융채 조달 금리는 2% 3%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것을 고객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의 대출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고지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카드사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민원들이 예. 정말로 생활에서 금리 때문에 절규하는 또 대출 한도 때문에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때일수록 좀 고지를 편리하게 또 고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해치를 할 수 있는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좀 여유를 주고 정책을 바꿔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게 그런 변화를 그 카드사에게만 맡기면 스스로 변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금융당국도 말하는 게 대출금리 인하 같은 걸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럼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거의 뭐 그 방향을 좀 틀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이 마찬가지인데요. 예. 왜 금융기관 안에서 이자 장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냐면요. 금융기관 사람들은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할 때 조달 비용을 제하고 나서 자금을 운용할 때 대출에서 들어오는 수익 그것을 빼서 그 남는 이익을 받는데 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독과점 몇몇 회사들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금리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달 금리가 5% 10% 오르면 그것을 좀 더 낮추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10% 올라서 그럼 우리 대출 금리 15에서 20으로 올리면 되잖아. 예. 그리고 오히려 수신 금리가 5% 포인트 올랐다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못 올린 거 좀 더 받아볼까? 15% 포인트를 올리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예. 지금 카드사를 향해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요. 예. 회사채 금리, 은행채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는 좀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채 시장의 대란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쪽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출 금리도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안 낮추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물론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는 계산하는 데 좀 시차가 걸린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연 정확하게 가만히 됐느냐? 뭐 종국적으로는 결국 금융이 독과점되고 금융 라이선스가 몇몇 회사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갑의 횡포 거기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을은 더 어려워지니까 궁색한 을이 갑에게 구걸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권이나 금융권, 카드사 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보다는 연말에 또 성과급에 대한 그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나라 수출 보면요.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우리나라인데 1월 달까지 보면 넉 달째 수출 실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2월 들어서도 지금 내림세라고 하는데 이 수출 올해 한국은행이 상반기에만 4%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요.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래서 수출이 지난해 중후반기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예. 올해 들어서는 무역 수지 적자, 그러니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서 생기는 이 적자 폭이 한 달 지금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난 1년간 적자액의 거의 40%가 올 한 달에 지금 다 생기는 예. 아주 수출의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네. 물론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건 상당 요인은 해외 요인,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예. 급격하게 해외에서의 수요가 줄어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물건을 사가지 않다 보니까 한국이 이 무역 의존도 네. GDP에서 수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 무역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나빠지는 이런 현상은 있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출 확대 회의를 주최하고 나섰는데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이 어떤 수출업자들이나 기업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 수출 쪽에서의 어떤 이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낳게 돼서 예. 민간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다.
뭐 그러면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출을 독려하면 예. 이게 통상마찰에 어떤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무역 보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사실은 수출 전쟁, 오바마 대통령 거의 매일같이 미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거의 정치 행보보다는 경제 행보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뭐 나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오바마 대통령 말씀하신 거였어요?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오바마가 특히 많이 했고요.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뭐 바이 아메리칸, 네네. 미국 물건을 사라.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투자 유치, 거의 강제 유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WTO라는 예. 그 국제 통상마찰이 생겼을 때 분쟁 조정 기구 이게 마비됐습니다. 지금 분쟁 심사위원들이 예. 임명도 하지 못하고 그 조정을 해봤자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수출 전쟁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6,85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장 목표를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내가 대통령의 수출 최전선에 뛰겠다 그러면서 K 컨텐츠에 드라이브 걸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K 컨텐츠가 그러면 그 해외 시장에서 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이세요? 예, K 컨텐츠라는 게 한국의 문화, 이를테면 음악, 드라마 또는 극작 뭐 이런 것들의 그 해외 수출을 늘리겠다고 네.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문화 감수성, 이 그 우수성 수준은 이미 세계가 검증하고 인정할 이제 뭐 다 정도입니다. 알았죠. 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죠. 거의 저도 학교에서 예.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서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냐 물어보면 예. 거의 100에 90 이상은 어릴 때부터 K 컨텐츠를 접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한국어로 직접 배우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뭐 한결같이 진짜 듣거든요. 많군요, 이제. 뭐 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 이 K 컨텐츠는 거의 이 그 외화 가등률이 100%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조업 제품은 리튬이나 이런 원료를 외국에서 사오니까 거기서 원자재 가격 날아가고 도중에 뭐 관세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K 컨텐츠라는 것은 100% 우리가 만들어서 100% 수익이 우리한테 확보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K 컨텐츠가 그동안에는 정말로 우리 예술인들이 혼자서 노력해서 예. 이루은 정말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에 우리 말이 세계적으로 표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또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단절이 돼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더 늘어날 수 있는데도 늘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번에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두에 나서서 그 물꼬를 터주겠다. 예. 뭐 이렇게 되면 K 컨텐츠는 상당히 그 어떤 가속화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K 컨텐츠의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이 없어서 예. 그 K 컨텐츠를 더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도 예. 평소에 K 컨텐츠 대목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는데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예.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그 박사님 말씀 중에 K 컨텐츠라는 용어가 한 수십 번 나온 것 같은데 예.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되게 친근하게 들리네요. 보통 컨텐츠 이렇게 하는데 컨텐츠, K 컨텐츠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1년이 이제 딱 됐잖아요.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외 여건이 호락하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K 컨텐츠에 힘을 실으면서 수출에 대해서 뭐 동기부여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출에 대한 반등을 이루려면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지금요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좀 희비상곡선이 좀 엇갈립니다. 네. 조선이라든지 일부 제품은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게 안 되는 한국 수출의 3대 문제아가 있습니다. 안 되는? 예, 안 되는. 아픈 손가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픈 손가락들, 이 3명의 아픈 손가락들을 좀 잘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반중해입니다. 반중해. 반도체. 반도체, 중국, 예.
에너지. 반중에. 예,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한국 수출의 절대 강자였고 그때 견인차로 어떤 반도체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마이너스로 어우.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게 사실은 제일 위에 빨간 부분에 아주 오른쪽으로 빨갛게 나가 있는 것이 보통 정상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반도체 굴기 이 대목을 옷을 칼을 빼겠다 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예. 또 하나 중국인데요. 중국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중국 경제가 우리의 시장으로서 또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고요. 자, 에너지 쪽에 수입이 너무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해외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해외 자원 개발도 하고 예. 또 그것을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에너지 산업의 환골탈태 이 반중해라는 세 명의 아픈 손가락들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수출은 가능성도 있다.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네. 이제 시장이 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쨌든 지금 공장이 다시 돌리고 있잖아요. 예. 뭐 리오프닝 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중국에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걸어봐도 되는 건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약 한 2년 동안 좀 너무 초고강도의 예.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마비시켜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 수출의 가장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게 재개가 되고 또 그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다 해서 3년임을 앞두고 중국 경제를 좀 복지 이런 쪽에 확대를 하고 경제 양적 팽창을 좀 등한히 했는데요. 예. 자,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서 양회가 열립니다. 양후이라고 해서 전인대하고 정협이 열리는데 여기서 새로운 경제계획, 시진핑 3기 시대의 경제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장 중심으로 좀 더 유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결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잘 헤쳐가고 또 그 물결을 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